여러분, 혹시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고요? 그럼 과연 10년 뒤에 나도 여전히 괜찮을까요? 내일 주식이 떨어질지 오를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우리는 보통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일 저녁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큰 사고에 휘말려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감이 닥쳐오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천국 아니면 지옥. 온통 불확실성 투성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생각들도 잠시뿐 우리는 금세 털어버리고 일상으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동료들과 수다를 떱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인지적 종결 덕분에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접어두고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지적 종결이란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주관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이 이 정도면 충분해, 고민해봤자 쓸데없어 같은 말들이 있죠. 인지적 종결을 정하는 것은 바로 종결 욕구입니다. 종결 욕구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바라고 혼란과 모호함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종결 욕구 덕분에 정보 탐색과 고민을 그만두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죠. 만약 종결 욕구가 없다면 시험지의 첫 번째 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결 욕구 덕분에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결 욕구의 방식은 다르게 보면 그저 고민을 덮어두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래서는 마치 눈을 가리고 숨바꼭질하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과도한 종결은 비이성적이고 성급한 판단의 원인이 되고 심한 경우 동료에 대한 맹신 등의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적절한 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실험 결과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대체로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력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추적한 실험에서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가 극명히 드러났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 도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죠. 두 번째로 향상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향상 초점은 시선을 아래가 아니라 위를 향해 두는 긍정적, 발전적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향상 초점을 갖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육입니다. 양육 과정에서 상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양육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 다 큰 성인들은 이미 때가 늦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주면 성인들도 향상 초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나 손실에 집중하는 것보다 성공과 목표를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험에 떨어졌을 때를 상상하기보다 시험에 붙고 행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물론 이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겠죠. 책에 향상 초점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불안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는 방법들이 적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책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도 충분히 흥미로웠지만 책에는 극단주의 종교와 흑백 논리의 함정을 비롯해 한층 더 재밌는 예시들과 다채로운 사회실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종교 욕구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도 수록되어 있죠. 불확실한 현대사회와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책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을 참고해보세요.